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리스 트레이드 퍼레이드 피트 무더위 앤 아이스 코코넛이 최고지입니다. 저는 코코넛을 별로 싫어합니다만 시원한 음료를 먹고 싶긴 하네요. 근데 코코넛의 그 씹히는 나중에 그 이질감이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코넛을 갈은 아이스 음료는 좋습니다. 근데 코코넛이 왜 나왔냐? 갑자기 코코넛 이모로 뜨고 있네요. 자, 그래서 10대들, 20대들 젊은 층에게 해리스가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확실히 사람은 전면에 나서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부통령이었을 시절에는 저 사람이 유색인종이고 여성이고 이런 거에 대한 차별점만 있지 무슨 매력이 있겠어 했는데 까니까 이제 까면 깔수록 뭔가 매력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지금 트럼프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밈들이 벌써 유행하고 있죠. 자, 마치 마이크 스트레인지 그 회장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창시자. 그 회장도 그 눈에다가 저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저렇게 불빛 해가지고 비트코인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그런 거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파란 눈빛이네요. 왜냐면 민주당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52개 주를 다 점령한 화면입니다. 과연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538 그리고 여긴 0이네요. 공화당은. 자, 이런 밈이 돌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런 거 지금 또 코코넛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이게 할머니가 말을 한 내용인데 그거를 빗대어가지고 할머니가 우리 젊은 애들한테 그랬다. 젊은 애들 너네는 도대체 왜 그러니? 너희가 그냥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코코넛 나무에서 갑자기 코코넛이 무거워서 뚝 떨어지잖아요. 원숭이가 그걸 먹죠. 그러니까 그냥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 코코넛 나무에서 코코넛이 떨어지는 게 다 맥락이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코코넛 나무를 누가 길렀을 거고 코코넛 나무에 물이 들어왔을 거고 영양분이 들어와서 코코넛이 커져가지고 떨어진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기에는 코코넛 나무에서 코코넛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죠. 그 시점만 보면은. 근데 아무것도 이유 없는 어떤 결과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코코넛을 비유한 바람에 코코넛 여사, 코코넛 이모가 돼버렸어요. 지금 나이는 60대입니다만, 그렇죠? 지금 대선판에서 84세, 87세가 나오는 이 마당에 27년, 30년가량 젊은 사람이면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죠. 정치권이 그렇기도 하고요. 정치권에서 40대를 청년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지금 사실은 바이든이 나가니까 더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얘기거리가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립이 극한으로 갈수록 정치판이 지저분해지면 지저분해질수록 혐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치를 혐오하지 않고 아예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재밌어요. 이게 극과 극의 대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쨌든 백인이잖아요. 일단 유색인종이 들어온 데다가 그리고 이제 이혼남하고 결혼을 지금 이게 자녀가 25세, 30세예요. 다 성인이에요. 근데 해리스랑 이 두 명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좀 낳기도 그렇지 않나요? 좀 그렇긴 해요. 지금 사실 늦둥이를 낳기도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까고 있죠. 벤스랑 트럼프는. 지금 여기서 이분 이름이 에모프죠. 더그 에모프 이분하고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고 블라인드 소개팅을 했답니다. 둘이서 절대 약속을 했대요. 처음에 구글에 절대 검색을 하면 안 된다. 서로에게 검색을 하는 순간 그 자료를 보고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 이혼남인 것도 몰랐겠죠. 그냥 만난 거예요. 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상태로. 근데 블라인드 상태로 만났는데 둘이 뿅 갔어요. 그냥 한 번에. 바로 결혼으로 직진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명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혼남이었고 25세, 30세 두 자녀가 있었다. 해리스와 이 두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그거와 지금 공화당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뒤로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분이 일단 자메이카와 인도 부모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자메이카의 어떤 흥겨움과 인도의 전통에 지금 대한 부분을 갖고 있죠. 자, 이 어린이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모습이 지금 변한 거. 지금 머리 스타일 때문에 몰라요, 지금. 자, 이 할머니 중에 누군가가 코코넛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인도
그리고 자메이카 가족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오늘은 지금 그 낙태 금지 반대 요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건데 해리스 테마가 지금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마초 합법화 지지, 그다음에 낙태 금지 반대.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019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뉴욕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이 대마초를 한 적이 있냐 해서 나는 대마초를 흡입했다. 근데 이 워딩이 중요하거든요. 대마초를 나는 피웠다가 아니라 흡입했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빌 클린턴, 지금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X를 통해서 지지 선언을 했죠. 해리스랑 옛날부터 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쪽이고 지금 상황 오바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인 오바마는 아직 입장 표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바이든을 그만두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빌 클린턴이 옛날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마초를 피웠지만 흡입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이게 좀 미묘하게 틀리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해리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클린턴은 피웠지만 흡입은 안 했는데 나는 흡입했었다고 한 거예요. 사회자가 피워본 적이 있냐고 했는데 나는 흡입했었다고 한 게 굳이 그거 단어를 꼭 그렇게 찝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 우리 가족의 절반이 자메이카인이다. 자메이카 반 인도 반이라고 했잖아요. 자메이카는 지금 거기서 아예 농장에서 그 재배를 해가지고 팝니다. 기호용 대마를. 그러니까 내 자메이카 출신인데 그걸 안 했을 리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고요. 대마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이 필요하다. 기호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를 찬성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낙태 금지 반대가 있겠죠. 아까 그 얘기한 거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뒤에는 이제 그 종목들이 나올 건데요. 이 지금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2022년 상원 출마 시절에 전국적 낙태 금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인물이.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상황이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한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낙태도 안 된다는 입장이 벤스입니다. 절대 안 된다.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뭐 세계에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야만의 나라가. 근데 지금 사실 여성의 선택권은 완전 배제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죠. 극단적으로 남편의 폭력에 너무 뭐 요즘에는 매맞는 남편도 있지만 이 지금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폭력적인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혼도 절대 안 되고 낙태도 절대 안 돼. 극단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원치 않는 결혼 생활 속에서 끝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혼은 안 돼. 낙태는 절대 안 돼. 이게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에서 서서 VS가 붙은 거죠. 벤스는 요즘에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의 확정적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이가 없는 고양이 여성으로 비유를 하면서 워딩이 이거예요. 아까 말한 거예요. 아까 괜히 소개팅 얘기부터 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해리스는 친자식이 없다. 민주당은 무자식 고양이물이다. 옛날에 상원 의원 시절에 아이가 없는 고양이 여성이라는 비하를 한 거랑 맥락이 지금 같아요. 그러자 해리스가 나서서 VS 발언을 했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기회를 얻으면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낙태 금지법에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해리스는 신의 몸에 대해서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 사람인데 그거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히 지금 VS로 갈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대선판이고 뭐 여기 주식판에서 더 재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크게 아까 말한 대로 대마초 합법화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해리스가 지지율이 오르거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쪽에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척점에 있는 벤스랑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되겠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르고 벤스 부통령의 벤스 부통령 후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론이 좋게 지지를 하고 이러면 이 지금 해리스 테마주들이 죽겠죠. 그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배경을 알기 위해 하는 거지 이런 종목은 굉장히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리스는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여성이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극단적인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치도 않았는데 범죄를 당해서 범죄 피해자인데 그러면은 그 논리에 따라서 범죄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애의 그 생명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놔야 된다? 그거를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대약품이죠.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의 라인파마 인터내셔널, 영국 제약사인데 여기서 인공 임신 중절 의약품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미프지 미소입니다. 근데 이 미프지 미소 국내 판권 그리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런 임실 중절 의약품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전문의의 그 전문의약품의 전문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통과된 적이 없어요. 어쨌든 2023년 3월 작년 3월에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는데 7월 달에 식약처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프지미소 품목 허가를 위한 보완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고 나서 지금 한 거의 1년이 지났죠.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하고 국내 판권을 가져왔고 독점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국내에서 팔고 있질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임신 중절 의약품 이거를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관련돼서 다 그런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오르겠죠. 자, 이거는 명문제약의 레보니아 원정입니다. 이거는 아예 여기 써 있어요. 무방비한 성교.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건데 아니면 피임 방법에 실패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교 72시간 내에 즉시 사용하는 응급 피임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약품의 약이랑 그거는 더욱 강한 거예요. 그거는 완전 임신 중절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응급 피임약입니다. 레보니아 원정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얽혔어요. 그다음에 또 제약사가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제약이 좋은 거랑은 상관없이 그렇죠? 요 테마가 바이오 제약에 껴서 움직이는 바이오 제약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제약사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걸 만듭니다. 자, 바로 원정 비슷하죠. 이건 CMG 제약인데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효능 효과가 비슷합니다. 무방비한 성교 및 피임 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교 72시간 내에 즉시 사용하는 긴급 피임약입니다. 그래서 명문제약과 CMG 제약은 응급 피임약으로 인해서 지금 해리스가 그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지금 얽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당연히 나오겠죠. 임신 테스트기가 나옵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죠. 진단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자, 세이플리 임신이라는 임신 테스트기를 팝니다.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로 5분 이내 판독이 되고 아침 사용을 권장하지만 여기 아마 여기 있네요. 그렇죠? 2줄이 나오면 임신, 1줄이 나오면 비임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약바이오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런 우리 기술 수출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HLB 같은 신약 이런 것들이 강해서 코스닥에 지금 알테오젠이 12조를 돌파해서 15조인 지금 에코프로 BM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신라젠 이후에 다시 신라젠이 그때 2위를 했었죠. 1위를 올라설 수도 있는 지금 형국인데 그거랑 별개로 해리스 트레이드 테마주가 제약바이오에 얽혀 있다는 거.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제표의 실적이 찍히면서 가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이고 얘네들은 지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셔도 그렇고 재무제표를 보셔도 그렇고 단순 테마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떨어지겠죠. 그런 거에 민감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신 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팽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주, 너네는 그냥 코코넛 열매에서 코코넛 떨어지듯이 뚝 떨어진지 알지?